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저희 사자키 이번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특별한 순서 꾸며드리고 있죠. 영화로 보는 세상, 이런 제목으로 다양한 영화 이야기 그리고 영화 음악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로 보는 경제 그리고 경영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영화관에 간 경영학자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을 쓰신 고려대학교 강수돌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또 리차드 기어 나오는 귀여운 여인, 쉰들러 리스트, 이런 영화들, 경제나 경영이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음악도 듣겠습니다. 히사자키 추석특집 영화로 보는 세상,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히사자키 추석특집 영화로 보는 세상, 오늘은 영화로 보는 경제 그리고 경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영화관에 간 경영학자라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오신 고려대학교의 강수돌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제가 강수돌 교수의 시네마 경영학?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시네마 경영학? 이번에 만들어본 용어인데요. 예. 영화 보면서 경영학 공부해보자. 좀 성찰적으로 공부해보자. 예. 이런 이야기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게 공부하자. 원래 영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주경야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경야영. 예, 그 정도로? 광은 아니고요. 예,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좋은 네. 영화 보면은 또 이래 강의할 때 아이디어도 많아지고. 예. 또 제가 스스로 느끼는 것도 많고. 다들 영화를 볼 때 자기 직업적인 어떤 관점에서 영화를 보게는 돼요. 네. 근데 그걸 아예 묶어서 책으로 하나 쓰자. 네. 이런 생각 좋은데요? 네네. 약 20년 전부터 이제 고려대학교 근무하면서, 매번 모든 타임즈를 학생들에게 보이고 감상문 쓰고 했어요. 찰리 채플린 나오던.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노사관계 수업은 특히 그 영화가 좋은 것 같아서. 근데 학생들이 영화 보고 나더니 되게 이제 상당히 생각도 깊어지고 재미도 있어하고. 네네. 그래서 아예 나중에는 영화 속의 경영학이라는 과목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 20년 만에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요? 네네. 지금 강의를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처음 우리나라의 최초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교수님 입장에서는 또 네. 좋은 것도 있죠. 그렇죠. 영화를 학생들 보는 시간 동안은 수업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진 않고. 하루 종일 영화만 들어주는 건 아니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매주 영화 한 편 보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건 아니고. 약 20분가량 핵심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편집해서? 이제 중요한 대목을 그중에 한 대목? 끊어가지고 한두 대목을 끊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포인트를 한 5가지 잡아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예, 제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근데 학생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아예 2시간 영화를 딱 보고. 그러면 자버려. 자요? 돈 내고 보면 안 자는데 돈 안 내고 보면 교실에서 틀어주면 자요. 네, 그런 경향이 그런 있죠. 게 있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챕터가 모던 타임스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네네. 이게 아주 오래된 영화죠. 그렇죠. 1936년에 찰리 채플린이 만든 건데. 36년? 그렇습니다. 벌써 80년이 지난 영화인데요. 네. 그 영화를 보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또 실업 문제와 사회 빈부, 격차, 불평등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기계와 인간의 노동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영화, 명작이라고 봅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는데 그렇죠. 네. 나사를 조여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찰리 채플린이 그걸 계속 조이다가 하다가 이제는 거의 정신병에 컨베이어 벨트를 떠나서도 그렇죠. 그냥 돌아다니면서도 계속 손짓을 하는 전형적인 일 중독이죠. 일 중독에 빠져서 몸짓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 그래서 흔히 말할 적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그렇게 되는 거죠. 노동이 인간을 파괴한다. 그렇죠.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극명하게 보여준 그런 영화죠. 8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죠. 네. 그때가 아마 컨베이어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직후일 겁니다. 처음 도입된 게 1910년대인데 그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그래서 포디즘 이런 말도 그렇습니다. 나오고 예.
그거를 이제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도입하게 되면서 1920년대에 너무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생산은 산더미 같이 되고 수요는 못 따라가니까 29년에 공황이 터진 거죠. 네. 네.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굴러가던 것이 네. 생산 과잉으로 공황으로 가는 것. 네, 네. 그거까지를 배경에 깔고 있는 영화. 예,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이 정착된 거는 2차 대전 이후이지만 처음에 이제 대량 생산이 도입되면서 모순이나 부작용이 이제 심하게 터졌던 것이죠. 네, 네. 네. 모던 타임즈. 네. 거기 삽입됐던 스마일이라는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영화 모던 타임즈에 있었던 스마일이라는 노래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에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겁니까? 네, 인턴이라는 영화. 최근에 개봉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네.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네. 예, 저도 봤어요. 그렇죠. 재미있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인턴이라 하면 팔팔한 젊은 청년을 맞아요. 생각하는데 네. 이 영화에서는 시니어 인턴이라고 이미 정년 퇴직을 한 노인이 나오죠. 로버트 드니로가 주인공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인터넷 마케팅으로 옷을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최첨단 과학 기술을 동원해서 이제 모던 타임즈가 생산이었다면 이제는 마케팅 분야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물론 그 안에 또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CEO가 경영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직원들 사이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흥미롭게 나오고 있죠. 네. 네. CEO가 여성이었죠? 맞습니다. 요즘 최고 인기 있는 앤 해서웨이가 CEO 역할을 맡았죠. 그렇죠. 네. 눈이 큼직하고 매력적인 여성인데요. 이 사장님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규모의 회사를 이제 키우기까지의 그렇죠. 과정들이 나오죠. 네. 근데 초반부에 이 CEO가 직접 콜센터 같이 이제 인터넷 판매를 하면서 고객을 응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감정노동의 장면이 아주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 마케팅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영화죠. 네. 네. 그리고 제 기억에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새로운 CEO를 영입할까 말까. 예, 그 고민을 하는 과정들이 맞습니다. 영화의 어떤 한 축인데. 네네.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앤 해서웨이가 이제 자기 스타일의 경영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그랬는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좀 더 전문적인 경영인을 영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부적인 이제 의견들이 나오면서 뭐 이 나라 저 나라.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또 서부까지 지금 배경은 뉴욕 쪽인데 여행을 하고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이 자기가 계속 해야 되겠다. 뭐 좋게 보면은 책임감이고 좀 안 좋게 보면 직장과 가정 사이의 갈등까지 유발하면서도 네. 일 중독에 빠져 있는 CEO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해요. 네.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네. 규모가 커지면 전문 CEO를 영입하는 게 옳은 선택 아니에요? 경영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네. 이제 규모가 지금은 이제 몇백 명 정도 되니까 약간 그 경계선에 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커진다면 경영진을 좀 재편해야 될 그런 선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제목이 인턴이면 네. 보통 젊은 인턴들의 비정규직 무슨 노동 뭐 이런 걸 다룬 영화처럼 보여지는데 네. 이건 이제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전혀 그런 건 아니죠. 그 시니어 인턴이라고 하는 네. 새로운 발상. 네. 이건 우리가 좀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 네. 노인 일자리 뭐 해서 근데 이제 또 세대 간에 보면 가능하면 노인들이 빨리 자리를 비켜주고 오히려 이제 인생을 좀 음미하고 즐기면서 그동안 쌓았던 어떤 실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또 사회에 베풀어주고 네. 또 젊은 청년들은 들어가서 또 한 30년 내외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순환되는 게 좋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교과서적으로는 그게 좋죠. 맞습니다. 근데 로버트 드니로 같이 이제 연세든 분들도
아직도 내 가슴 속에는 음악이 꺼지지 않았다. 이런 아주 멋있는 말을 하거든요. 네. 음악가들은 멈추는 법이 없다. 내 가슴 속에 음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옛날 우리 노인들도 사실 뭐 밭에서 일하다가 그냥 사르르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처럼 별 걱정 없이 그냥 내가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다가 돌아가시는 것 속에 복을 찾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면서 80세, 90세 노인이 일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인생을 음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유도 필요하고 영화의 끝장면에도 이 노인이 그 CEO와 함께 이 타이치 이 공원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그 기운동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중국식 기운동. 맞습니다. 그런 걸 보여줘도 여유를 즐기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이분이 정년 이후에 그 부인과 이제 사별한 상태에서 혼자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일과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인터넷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서 그 노인의 아주 노숙하고 자상한 이런 태도로 직원들을 굉장히 보살펴요. 그렇죠. CEO뿐만 아니라 CEO의 비서가 되는데 직원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보살피는 모습 속에 우리 경영학에서는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조직 시민 행동? 네네. OCB라고 영어로 쓰는데요. 이제 조직 안에서 자기가 주어진 과업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한 조직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시키지 않은 일조차도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의 분위기도 좋게 만들고 그렇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또 전체적인 조직의 효율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로버트 드니로가 보여주고 있죠. 젊은 직원들의 인생 상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여자를 좋아해서 맞아요. 근데 이제 고백을 못하는 손수건 그런 맞아요. 젊은 직원한테 그렇습니다. 조금 속된 말로 여자 꼬시는 법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이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또 그 젊은 여비서가 어떤 인정 욕구를 드러내는데 자기는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했는데 CEO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런 불만을 터뜨리자 이 벤 휘테커,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CEO에게 매출액과 광고액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 자료는 그 비서가 베키가 만들어준 거고 그 친구가 이런 명석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CEO님이 잘 몰라주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인정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마음을 비우니까 직원 다른 동료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심을 받게 되는 거죠. 제 대학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다가 이제 퇴직하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이 이제 청주 출신의 친구였거든요. 청주에 가서 돈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만 주면 조그만 중소기업에 가서 자기가 대기업에서 배우고 익힌 노하우 같은 걸 이렇게 전달해 주는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걸 일종의 운동으로 좀 펼쳐보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우리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기본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적에 서로 공감하고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또 서로 존중하면서 그 업적을 그러니까 내 업적만 쌓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존중하고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효율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노인들의 지혜, 노하우 이런 거는 엄청난 자원인데 그게 요즘 많이 버려지고 있죠. 그리고 그 친구의 발상은
지역 경제에도 도움되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게도 도움되고 그렇죠. 대기업 중소기업의 격차도 해소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좀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너무 네. 취약하다는 얘기를 듣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도 좋을 아이디어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또 100세 시대를 맞아서 노인들이 마땅한 그 어떤 취미라든지 활동 영역을 찾지 못할 적에 네. 네,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일부 시간에 네. 영화 두 개 지금 소개받았는데 네. 앞에 모던 타임즈는 조금 이제 나쁜 측면, 경제의 나쁜 측면을 네. 드러냈다면 네. 네. 영화 인턴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경제 경영상의 네.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모든 영화에 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죠. 예를 들면 대량 생산 방식은 옛날에 귀족들만 누리던 이런 고급 제품들을 네. 오늘날 일반 대중들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물적인 기초가 되기는 했죠. 맞아요. 다만 그것이 정도껏 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내면서 조화와 균형을 잡으면서 나가지 못하고 네. 소위 무정부주의적인 생산 체제가 모든 공장에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되다 보니 물자도 낭비되기도 하고 또 일 중독과 소비 중독에 또 동시에 네. 빠져서 네. 서로가 맞물려 가는 거죠. 그런 폐해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을 보면 좋은 지점이 어느 정도 끝나면 그 중간 정도 지점에서 우리가 멈출 수도 있고 속도 조절도 해야 되는데 네. 늘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바람에 망하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자본주의는 스스로 멈출 줄을 모르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의 곡선은 쭉 노력하다가 만족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만족도가 맥시멈에 도달하면 끊임없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추어요. 예. 그 정도를 잘 유지하는 게 우리 인생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기계의 원리는 1시간에 10개 만드는 게 있으면 10시간이면 100개 만들어야 된다는 기계적인 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본이나 은행 이자의 논리는 포물선을 그립니다. 직선도 아니에요. 기계의 곡선은 직선이지만 예.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1일 때 1이지만 2일 때 4가 돼야 되고 3일 때 9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곡선이 세 가지가 나오죠. 인간의 곡선은 포물선이 옆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쭉 올라가다 키도 어느 정도 자라다가 멈추죠. 어느 정도 되면은 요 정도 선이면 내 어른이 된 거다. 이제부터 좀 어른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네. 하면서 성숙이 되는 네. 과정이거든요. 네. 끊임없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나무도 그래요. 사실은 어떤 생명이나 인간의 맞아요. 논리는 근데 그렇다고. 기계와 자본은 네. 정반대다. 멈출 줄 모르는 데서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팔 수가 있는. 그걸 멈추도록 만드는 게 사람의 몫이죠. 맞습니다. 그게 정치고. 네. 예. 영화 인턴에 삽입됐던 메간 트레이너의 All About That Bass 함께 들으면서 1부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사잡기 추석특집 영화로 보는 세상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영화관에 간 경영학자 이런 제목의 책을 쓰신 고려대학교 강수돌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 첫째 영화는 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카트 영화. 우리 영화? 네네. 예. 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뭐 또 소규모 사업장, 마트 자체는 대규모 대형마트이지만, 그 이제 노동자들의 일과 삶을 보여주는 영화죠. 네. 실화를 바탕에 둔 영화죠.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현실이다, 뭐 또 현실 같은 영화, 이런 영화는 사실 뭐 비교적 다큐에 가깝긴 하지만 영화적인 요소가 많기는 네. 합니다. 네. 비정규직으로 취업했고, 네. 정규직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회사가 이제 인건비 절감, 또 상시적 구조 조정, 이런 걸 하면서 또 특히 2007년도 7월부터
비정규직법 이제 기간제 내지는 파견제 네. 노동자들이 2년 동안 근무를 한 경우에 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 고용을 하라. 이런 노동법이 이제 발효되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던 도중이기 때문에 네. 모 대형마트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네. 이 사람들을 그 외주로 이제 내보내고 그렇죠. 외주 업체 소속으로 비정규직으로 이제 따로 관리하게 네.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저항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노사 분쟁이 있었던 사업체 네.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속에 이제 사람들이 겪는 애환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 소비자와 노동자와의 관계라든지 네. 예를 들면 고객들은 물건 사러 왔는데 파업하니까 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느냐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크게 보면 다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 자녀들이 알바를 가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마트에 가서 캐셔로 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양에서는 왜 쓰레기라든지 온갖 공공 분야에서 이렇게 파업이 일어날 적에 그 노동자들을 나무라지 않고 시민들이 그냥 참죠.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과 손잡고 가면서도 아빠 왜 파업하지? 그러면 왜 저렇게 사람들이 저러지? 그러면 저건 파업하는 거란다. 근로조건이나 고용관계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란다. 아빠도 회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좀 참아줘야 그래야 저 사람들이 좀 조건을 좋게 만들고 또 네가 나중에 일할 자리도 더 좋아진다. 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시민의 발목을 인질로 잡아서 자기들만의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멘트를 많이 언론 같은 데서 또 정치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뭐 노동자들이 얼토당토 않는 요구라든지 지나친 요구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나 대부분은 보면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고 또 최소한 법에 정해져 있는 이런 고용관계만큼은 좀 준수하라. 그런 정도의 요구마저 지켜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 소득이 높아진들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이 안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네. 그렇죠. 파업에 임하는 또 파업을 지켜보는 시민의 자세.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교훈을 주고 맞습니다.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 이게 이제 하나의 시대적 화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것은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천편일적으로 비정규직에 정규직 그렇게 딱 답을 줄 것이 아니라 그 회사와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용의 장기적 보장을 원하는 것이 주된 거라면 임금 수준 같은 건 전혀 올리지 않고 그냥 고용만 장기 보장하는 형태의 정규직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고용의 장기 보장은 뭐 별로 나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다른 정규직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고 싶다. 그런 경우는 상시 해고를 가능하게 하면서 좀 대우를 좋게 해주는. 이걸 좀 다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들도 자기 사정에 따라서 파타임으로만 일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그럼요. 잠시 뭐 한 3, 4년만 또 일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욕구들을 잘 반영하면서 이제 적절하게 결합을 잘 하면. 그러니까요. 크게 문제가 없죠. 다만,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작업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비정규직을 써서 인건비 절감만 도모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요. 카트라는 영화에 삽입됐던 디오가 부른 외침 함께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들었던 곡은 귀여운 여인에 나온 주제곡 프리티 워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리차드 기어가 나오죠. 그 나오고 네. 매춘부와의 관계 예. 그런 영화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무슨 경제 경영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리차드 기어의 직업이 M&A 전문가거든요. 아, 기업 사냥꾼? 예. 네, 인수와 합병이죠, M&A가. 그래서 이거는 기업 장사꾼이에요. 흐름한 기업을 사다가, 네. 고가로 만들어서 되팔거나, 큰 기업을 사다가 몇 개로 쪼개서 되파는 거예요. 네. 저는 어릴 적에 참, 집 장사라는 개념이 너무나 아주 참 그런 장사도 있나. 보통 우리가 장사라 그러면 작은 학용품이나 뭐 배추를 팔거나 뭐 이런 건데 집을 지어서 판다는 거 상상을 못하고 막 나중에 이제 크면서는 알게 됐지만. 어린 시절이라 그렇죠. 네, 이제 기업을 그냥 통째로 사서 그냥 팔고 이러는 직업이죠. 이제 매춘부와의 관계는 변두리처럼 원래는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게 이제 핵심으로 가지만 저는 이제 그 살짝 다루어졌던 M&A 과정 그 부분은 기업 세계의 어떤 기업의 생태계 이런 지각 변동 이런 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한번 학습할 때 좋은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흔히 조금 문제 있는 기업을 싼 값에 사서 그걸 비싼 값에 팔려면 필연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 맞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혹하게 노동자들을 자르고 그러고 기업을 비싼 값에 팔고.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M&A 전문가 하면 왠지 좀 냉혹하고 나쁜 사람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이 영화의 감독도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성 계산 중심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이 주인공 리차드 기어가 이 우연히 만난 어떤 여성과 인간적인 친밀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그 줄리아 로버츠죠. 이 인간다운 면모를 느끼게 되면서 서서히 변해가는 그런 부분을 감독이 우리에게 좀 이야기하고 있고. 기업 사고 파는 자기 직업에서도 변해가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업을 사서 이제 이렇게 뭐 구조조정하고 되팔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좀 자연 속에 소박하게 살아가는 꿈을 꾸면서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매춘부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거기를 이제 꽃을 하나 들고 찾아가서 마지막 장면이 그렇죠. 이렇게 줄리아 로버츠를 이름을 부르니까 위에서 환하게 웃는 장면, 그게 아주 따뜻하게 해주는 영화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본주의 질서라는 것이 워낙 냉혹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 따뜻한 가슴을 가진 자본주의 이런 게 일종의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로망을 그려낸 영화인데 현실에서는 그러기 어려운 거죠. 어렵죠. 네. 실제로 사실 말 자체가 형용 모순이죠.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는 게 상대적인 의미로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야수 같은 자본주의보다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더 좋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 나누었지만 자본의 논리 내지는 은행 이자의 논리를 보면 포물선처럼 시간이 갈수록 아주 엄청난 속도로 팽창해야지만 살아남고 또 조금 주저하면 다른 기업에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 경쟁의 논리. 바로 그렇습니다. 그 논리도 역시 인간이 만들어낸 건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장점만 보려고 하죠. 경쟁을 끊임없이 경쟁하다 보면 서로 발전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선의의 경쟁, 정도가 있는 경쟁은 괜찮지만 그 정도 선을 넘어가 버리면 결국은 모두에게 파멸적인 효과, 트라우마를 안겨다 주고 열패감과 좌절감을 안겨다 주어서 상처투성이의 개인, 상처투성이의 사회를 만든다.
그런 통찰에 이르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형용모순이라고 한 것도 인간의 얼굴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너머에 어떤 민본주의적인 경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자본주의는 돈을 본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을 본으로 하는 민본주의적인 네. 그런 경제, 좀 공동체적인 경제. 갑자기 네. 지금 정부의 그 캐치프레이즈 사람 중심 경제 이게 떠오르네요. 글쎄 제 생각을 좀 빌려간 것 같기도 하고 예. 저는 좋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와야죠. 그래야죠. 네네. 귀여운 여인에 삽입된 곡 한 곡 더 듣죠. 로렌 우드의 Fallen입니다. 두 번째 들은 곡은 또 하나의 약속에 삽입됐던 곡입니다. 네. By My Dear라는 노래였었는데 삼성 반도체 이 직업병 문제 그걸 다룬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2007년 3월 달에 네. 실제 인물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2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죠. 네네. 그래서 회사에서 한참 꿈을 갖고 또 돈을 벌어서 아버지 용돈도 못 해드리고 동생 대학 갈 학비도 벌어주겠다. 네. 이런 꿈을 갖고 소위 인류 회사에 취업했다고 아버지도 기뻐하고 온 가족이 좋아했는데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병을 얻고 그렇죠. 떠나게 된 사연이 담겨 있는 그런 영화죠. 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다뤘어요. 네네. 이 사례는 네. 황유미 씨의 아버님하고도 제가 여러 번 인터뷰한 바도 있고. 네. 네. 지금도 저기 강남역 그 인근에서 계속 그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있죠. 예, 산재 우리 전자산업에 백혈병 등 이 앓고 있는 또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죠. 네. 네. 영화도 참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맞습니다. 왜 기업들은 산업재해를 그렇게 인정 안 하려고 할까요? 그러게요. 이제 지금 이게 특히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건강하게 일해야 되는 게 옳고, 그건 네. 개인도 기업도 다, 필요한 일인데, 불행하게도 경쟁과 효율이라고 하는 논리가, 좀 천천히 하면서도 건강하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죠. 게다가 또 이거는 딜레마이기도 한데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이나 각종 전자제품들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네네. 먼지 하나 또는 침 하나 튀기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약간의 때라도 묻으면 안 되니까 유기용제라고 네. 하는 화학물질을 엄청 많이 쓰는데 이 산업안전 분야에서 보면 대부분 화학물질들이 암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인간의 편의와 편익을 위해서 편리하게 살고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만들어지는 이 공장 안에 우리 보통 소비자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박스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면 과연 우리가 이런 편리하다고 해서 이 제품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은 아닌가. 네.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하는 영화이죠. 네. 네. 산업재해가 빈발하면 그 네. 기업체한테 여러 가지 벌칙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고 네. 우리 자동차 보험처럼 네. 그다음에 이제 빈발을 하면 특별 근로감독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런 정책은 필요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극구 이걸 산업재해로 인정 안 하려고 맞습니다. 하다 보니 노동자들한테 또 오히려 더 피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 정책에 뭔가 조금 보완 장치를 둬가지고 맞습니다. 정당하게 산업재해 인정을 잘 해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벌칙만 줄 게 아니라 뭔가 인센티브도 좀 주는 이런 거 불가능합니까?
산재 인정을 잘해준다기보다 산재 예방을 잘하는 기업. 네, 예방. 사고 자체가 안 나게, 그러니까 숨겨서가 아니라, 숨겨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보통 공상 처리한다 그러거든요. 네. 3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게 이제 공상이고, 4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사고나 사망을 이제 산업재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 노동법에서. 근데 이제 대부분 산재가 나더라도 공상 처리하고 회사가 위로금 좀 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재가 인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의 통계로 들어가고 네. OECD 국제 비교 통계에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산재가 적어지면 숫자 관리를 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특별 근로감독을 피하고 또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엄청난 가족도 피해가 되고 또 조직의 분위기도 안 좋아지잖아요. 네. 옆 사람이 쓰러지면 열심히 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사실 그런 비용을 미리 생각한다면 그것을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좀 잘하도록 또 노동자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하고 효율이 안 오르기 때문에 막 그 안전장치를 벗겨내고 작업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안전모도 안 쓰고. 예. 또 그 배경에 보면 성과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시간당 작업한 개수를 세어서 돈을 주는 이런 시스템 아니면 막 팀끼리 경쟁시키고 비교하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도 안전규칙을 안 지키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서로 맞물려 있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산업 안전은 우리가 건강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두가 정말 전력을 다해서 예방하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한 상태에서 해야죠. 건강하게 노동하자. 이렇게 가야죠.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에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네. 다른 부분은 앞서 있는지 몰라도 맞아요. 산재 부분에서는 후진국이거든요. 네. 대우각성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산재 왕국 오명을 씻어야죠. 또 하나의 약속 영화 소개받았고 다음 영화는 뭘 같이 볼까요? 네. 다음 영화는 인디 에어라고 원래는 업 인디 에어인데 그러니까 공중에 날아다 1년 내내 거의 며칠 지상에 사는 거는 며칠 안 돼요. 거의 1년 내내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는 해고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스토리입니까? 조지 클루니라는 주인공이 이제 이 해고 전문가로서 아예 별도로 다른 기업들이 대량으로 직원들을 해고하고자 할 적에 이 전문가가 투입되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접근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일하기 힘들게 됐는데 충격받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힘드시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기업을 세우거나 제국을 건설한 이들도 이런 작은 좌절감을 여러 번 맛보았어요. 그러니 당신도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일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왔다. 네. 이러면서 석 달치 월급과 그다음에 6개월치 의료보험 증이 담겨져 있는 패키지를 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선물 주듯이 준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핵심적으로 해고의 두려움이나 어떤 치밀어 오르는 분노감을 새로운 희망으로 전환시켜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예. 이 사람이 1년에 거의 360일 가까이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네. 대기업들의 대량 해고를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죠. 개인적으로도 불행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특강 같은 데 가서도 강연을 하면서도 인생의 배낭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청중들에게 말하죠. 이 인생의 배낭에 과연 무엇을 담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담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조차도 나중에는 사람이 그리워가지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 또 다른 여성과 이렇게 뭔가 러브 스토리가 진행되려고 하다가 그것이 이제 그 여성은 가정이 있는 분이라 이 출장 다니던 도중에 잠깐 일에 사귀었는데 이제 이 남자는 빠져들 뻔했다가 그러니까 자기도 일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또 이 플래티넘 카드라고 해서 비행기 많이 타면 마일리지 카드가 1000만 마일리지를 달성하면 뭐 그 1등 파일럿가 직접 악수도 하고 옆에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아주 특별 대우를 받는 그런 어떤 약간 중독적인 행동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던 사람조차도 우연히 어떤 여성을 만나서 참 따뜻한 사람이 참 좋구나라고 좀 이렇게 환상에 빠질 뻔하다가 그 여성이 그냥 노는 시간에 좀 놀았을 뿐이지 나는 원래 가정이 있는 몸이야 하면서 남성을 이제 차버리죠. 그러면서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마지막 장면이 여전히 나는 오늘도 비행기를 탄다. 다른 사람들이 별을 보면서 가정에 돌아갈 적에 나는 비행기를 타고 또 공중으로 날아간다. 이제 영화니까. 네. 해고 전문가가 또 등장한 In the Air. 거기 삽입된 댄 아우어바흐의 Going Home 함께 듣죠. 방금 들은 곡은 이은하의 봄비. 최근에 그 내부자들에 삽입된 곡이죠. 내부자들은 자본주의 어떤 자본과 권력의 추악한 결탁. 그 추악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맞습니다. 뭐 이런 걸 고발한 영화니까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사태를 볼 적에 내부자들 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 아닌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사회를 바꿔야죠. 그런 면에서. 자, 영화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버킷리스트라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말하는 거죠. 이 영화는 그 재벌 회장과 같은 사람과 자동차 정비공 출신의 두 명의 노인들인데 이 노인들이 죽을 병에 뭐 암 같은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이런저런 사연을 이야기 듣다가 서로 마음이 통해서 우리 한 6개월이나 1년 기다리면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해볼 거 실컷 해보고 죽자. 재벌 회장이니까 돈도 많고. 그렇죠. 자가용 비행기 타고. 그래 기업 경영과 인생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영화다 싶어서 넣었죠. 기업 경영과 인생 경영. 회사를 잘 키운다는 것과 좋은 인생을 산다는 것. 무엇이 우선이냐? 그렇죠. 같이 가야 되고 목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결국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인생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그러니까 매일 버킷리스트가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뭐 시한부 인생 선고받은 후부터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어찌 보면 우리는 100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매일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고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또 밥도 사주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버킷리스트에서 우리 인생의 어떤 교훈까지 배웠네요. 강수돌 교수님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자키 추석 특집 영화로 보는 세상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조금 아까 소개받은 버킷리스트에 삽입된 에디트 피아프의 밀로드 함께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Ici c'est confortable, laissez-vous faire, milord, et prenez bien vos aises. 한 대목 끊어가지고 한두 대목을 끊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포인트를 한 5가지 잡아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예, 제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근데 학생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아예 2시간 영화를 딱 보고. 그러면 자버려. 자요? 돈 내고 보면 안 자는데 돈 안 내고 보면 교실에서 틀어주면 자요. 네, 그런 경향이 그런 있죠. 게 있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챕터가 모던 타임스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네네. 이게 아주 오래된 영화죠. 그렇죠. 1936년에 찰리 채플린이 만든 건데. 36년? 그렇습니다. 벌써 80년이 지난 영화인데요. 네. 그 영화를 보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또 실업 문제와 사회 빈부, 격차, 불평등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네. 기계와 인간의 노동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영화, 명작이라고 봅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는데 그렇죠. 네. 나사를 조여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찰리 채플린이 그걸 계속 조이다가 하다가 이제는 네. 거의 정신병에 컨베이어 벨트를 떠나서도 그렇죠. 그냥 돌아다니면서도 계속 손짓을 하는 네, 전형적인 일 중독이죠. 네, 일 중독에 빠져서 몸짓으로도 그렇지만 네.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 그래서 흔히 말할 적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노동이 인간을 파괴한다. 그렇죠.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극명하게 보여준 그런 영화죠. 8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죠. 네. 그때가 아마 컨베이어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직후일 겁니다. 처음 도입된 게 1910년대인데 그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그래서 포디즘 뭐 이런 말도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도입하게 되면서 1920년대에 너무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생산은 산더미 같이 되고 수요는 못 따라가니까 29년에 공황이 터진 거죠. 네.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굴러가던 것이 생산 과잉으로 공황으로 가는 것. 네. 그것까지를 배경에 깔고 있는 영화. 예,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이 정착된 거는 2차 대전 이후이지만 처음에 이제 대량 생산이 도입되면서 모순이나 부작용이 이제 심하게 터졌던 것이죠. 네. 모던 타임즈. 네. 거기 삽입됐던 스마일이라는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영화 모던 타임즈에 있었던 스마일이라는 노래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에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겁니까? 네, 인턴이라는 영화. 최근에 개봉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예, 저도 봤어요. 그렇죠. 재미있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인턴이라 하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저희 이사자키 이번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특별한 순서 꾸며드리고 있죠. 영화로 보는 세상 이런 제목으로 다양한 영화 이야기 그리고 영화 음악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로 보는 경제 그리고 경영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영화관에 간 경영학자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을 쓰신 고려대학교 강수돌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 또 리차드 기어 나오는 귀여운 여인, 쉰들러 리스트 이런 영화들 경제나 경영이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음악도 듣겠습니다. 시사자키 추석특집 영화로 보는 세상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시사자키 추석특집 영화로 보는 세상 오늘은 영화로 보는 경제 그리고 경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영화관에 간 경영학자라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오신 고려대학교의 강수돌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제가 강수돌 교수의 시네마 경영학?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시네마 경영학? 이번에 만들어본 용어인데요. 영화 보면서 경영학 공부해보자. 좀 성찰적으로 공부해보자. 이런 이야기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게 공부하자. 원래 영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주경야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경야영.
예, 그 정도로 광은 아니고요. 예, 틈틈이 예, 보고 있습니다. 좋은 네. 영화 보면은 또 이래 강의할 때 아이디어도 많아지고 또 제가 스스로 느끼는 것도 많고. 다들 영화를 볼 때 자기 직업적인 어떤 관점에서 영화를 보게는 돼요. 네. 근데 그걸 아예 묶어서 책으로 하나 쓰자. 네. 이런 생각 좋은데요. 네네. 약 20년 전부터 이제 고려대학교 근무하면서 매번 모든 타임즈를 학생들에게 보이고 감상문 쓰고 했어요. 찰리 채플린 나오던.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노사관계 수업은 특히 그 영화가 좋은 것 같아서. 근데 학생들이 영화 보고 나더니 되게 이제 상당히 생각도 깊어지고 재미도 있어하고. 네네. 그래서 아예 나중에는 영화 속의 경영학이라는 과목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 20년 만에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이번에. 아, 그래요? 네네. 지금 강의를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처음 우리나라의 최초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교수님 입장에서는 또 네. 좋은 것도 있죠. 그렇죠. 영화를 학생들 보는 시간 동안은 수업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진 않고. 뭐 하루 종일 영화만 들어주는 건 아니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매주 영화 한 편 보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건 아니고. 약 20분 가량 핵심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편집해서? 이제 중요한 대목을 그런 모습을 로버트 드니로가 보여주고 있죠. 젊은 직원들의 인생 상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여자를 좋아해서 맞아. 근데 이제 고백을 못하는 손수건 그런 맞아요. 젊은 직원한테 그렇습니다. 조금 속된 말로 여자 꼬시는 법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이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또 그 젊은 여비서가 어떤 인정 욕구를 드러내는데 자기는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했는데 CEO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런 불만을 터뜨리자 이 벤 휘테커,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CEO에게 매출액과 광고액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 자료는 그 비서가 베키가 만들어준 거고 그 친구가 이런 명석한 아이디를 갖고 있는데 CEO님이 잘 몰라주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인정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마음을 비우니까 직원 다른 동료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심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제 대학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대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다가 이제 퇴직하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이 이제 청주 출신의 친구였거든요. 예. 청주에 가서 돈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만 주면 조그만 중소기업에 가서 자기가 대기업에서 배우고 익힌 노하우 같은 걸 이렇게 전달해 주는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걸 일종의 운동으로 좀 펼쳐보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죠. 네. 그렇게 되면, 좀 더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기본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적에 서로 공감하고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또 서로 존중하면서 그 업적을 그러니까 내 업적만 쌓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존중하고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효율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노인들의 지혜, 노하우 이런 거는 엄청난 자원인데 그게 요즘 많이 버려지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친구의 발상은 지역 경제에도 도움되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게도 도움되고 그렇죠. 대기업 중소기업의 격차도 해소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좀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너무 취약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도 좋을 아이디어인 것 같더라고요. 팔팔한 젊은 청년을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시니어 인턴이라고 이미 정년 퇴직을 한 노인이 나오죠. 로버트 드니로가 주인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인터넷 마케팅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최첨단 과학 기술을 동원해서 이제
모든 타임즈가 생산이었다면 이제는 마케팅 분야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물론 그 안에 또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CEO가 경영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직원들 사이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흥미롭게 나오고 있죠. 네. 네. CEO가 여성이었죠? 맞습니다. 요즘 최고 인기 있는 앤 해서웨이가 CEO 역할을 맡았죠. 그렇죠. 네. 눈이 큼직하고 매력적인 여성인데요. 이 사장님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규모의 회사로 이제 키우기까지의 그렇죠. 과정들이 나오죠. 네. 근데 초반부에, 이 CEO가 직접 콜센터 같이 이제 인터넷 판매를 하면서 고객을 응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감정노동의 장면이 아주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 마케팅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그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영화죠. 네. 네. 그리고 제 기억에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새로운 CEO를 영입할까 말까. 그 고민을 하는 과정들이 맞습니다. 영화의 어떤 한 축인데. 네네.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앤 해서웨이가 이제 자기 스타일의 경영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그랬는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좀 더 전문적인 경영인을 영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부적인 이제 의견들이 나오면서 뭐 이 나라 저 나라.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도 또 서부까지 지금 배경은 뉴욕 쪽인데 여행을 하고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이 자기가 계속 해야 되겠다. 뭐 좋게 보면은 책임감이고 좀 안 좋게 보면 직장과 가정 사이의 갈등까지 유발하면서도 네. 일 중독에 빠져 있는 CEO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해요. 네.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네. 규모가 커지면 전문 CEO를 영입하는 게 옳은 선택 아니에요? 경영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네. 이제 규모가 지금은 이제 몇백 명 정도 되니까 약간 그 경계선에 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커진다면 경영진을 좀 재편해야 될 그런 선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제목이 인턴이면 네. 보통 젊은 인턴들의 비정규직 무슨 노동 뭐 이런 걸 다룬 영화처럼 보여지는데 네. 이건 이제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전혀 그런 건 아니죠. 그 시니어 인턴이라고 하는 네. 새로운 발상. 네. 이건 우리가 좀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 네, 노인 일자리 뭐 해서 근데 이제 또 세대 간에 보면 가능하면 노인들이 빨리 자리를 비켜주고 오히려 이제 인생을 좀 음미하고 즐기면서 그동안 쌓았던 어떤 실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또 사회에 베풀어주고 네. 또 젊은 청년들은 들어가서 또 한 30년 내외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순환되는 게 좋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교과서적으로는 그게 좋죠. 맞습니다. 근데 로버트 드니로 같이 이제 연세든 분들도 아직도 내 가슴 속에는 음악이 꺼지지 않았다. 이런 아주 멋있는 말을 하거든요. 네, 네. 음악가들은 멈추는 법이 없다. 내 가슴 속에 음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옛날 우리 노인들도 사실 뭐 밭에서 일하다가 그냥 사르르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처럼 별 걱정 없이 그냥 내가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다가 돌아가시는 것 속에 복을 찾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면서 80세, 90세 노인이 일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인생을 음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유도 필요하고 영화의 네. 끝장면에도 이 노인이 그 CEO와 함께 이 타이치 이 공원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그 기운동을 네.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중국식 기운동. 맞습니다. 그런 걸 보여줘도 여유를 즐기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이분이 정년 이후에 그 부인과 이제 사별한 상태에서 네. 혼자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일과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인터넷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서 그 노인의 아주 노숙하고
자상한 이런 태도로 네. 직원들을 굉장히 보살펴요. 그렇죠. CEO뿐만 아니라 CEO의 비서가 되는데 직원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보살피는 모습 속에 우리 경영학에서는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조직 시민 행동? 네네. OCB라고 영어로 쓰는데요. 이제 조직 안에서 자기가 주어진 과업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한 조직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시키지 않은 일조차도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의 분위기도 좋게 만들고 그렇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또 전체적인 조직의 효율도 올라가는